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을 함에 있어서 시중에 있는 그 신용정보 회사의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 추심은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채권자 당사자나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그리고 법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신용정보회사만이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채권자 당사자는 뭐 당연히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겠고, 변호사도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신용정보회사가 채권 추심하는 스킬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면에서는 따라오지를 못하는 게 현실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개인이나 법인의 다양한 신용정보들이 집중되는 기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채무라든가 또는 뭐 대출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집중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모여져 있는 그러한 기관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만이 자격을 가지고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정보를 함부로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하려면은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정식으로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해서 열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채권자 본인이 스스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법무법인이나 또는 변호사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스스로도 채무자의 그 채무 상태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변호사나 또는 법무법인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채무 내용 또는 대출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채무자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과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나 법무법인보다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을 하는 게 채권 추심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권 추심 행위나 또는 채권 추심 시장이 많이 다변화되어져 있다 보니 법률 사무사나 또는 법무법인이나 또는 변호사에게도 문호가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채권 추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다변화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채권을 추심을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채무자를 직접 쫓아다니거나 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거나 채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는지는 실제 보지를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 담당자가 채권 추심을 맡은 추심 담당자가 직접 채무자를 접촉을 하거나 또는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공사 대금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을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물건지를 실질적으로 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빠른 추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심하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추심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채권자는 여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를 보면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이 물론 돈 받아주는 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사실 드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한 번의 거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 채권이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채권 자체가 좋지가 못해서 부득불하게 회수로 연결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회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거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또 만약에 다른 사업을 벌일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벌이시다가도 또 채무 문제라든가 채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거래처가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담당을 했던 추심 직원과 상의를 해서 다른 악성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료라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까? 분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상담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 담당자가 상담료라는 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자체가 실질적인 상담이 되기 때문에 악성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채권자는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채권자와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분은 사업을 한 번 하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 이렇게를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를 하실 때마다 저와 상의를 거쳐서 내 거래처가 악성 거래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악성 채권이 되었을 때 회수하는 데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은 그 채권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이 어려워지는 채권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채권이 악성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법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상의를 하고 상담을 드리는데 도움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회사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채권 관리 부서로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신용정보회사가 돈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내지 마시고 평생의 내 신용관리 부서로서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